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룰릭스 그래머 부정사 2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투 부정사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다루면서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투 부정사를 세 가지 용법으로 구분해서 좀 배울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 용법 중에 하나인 명사적 용법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 명사적 용법은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 용법,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에 비해서는 쉬운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저 또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쉬운 부분은 그냥 문장을 꼼꼼히 해석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번 시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사적 용법 바로 첫 번째부터 출발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동사 합 주어 굉장히 쉬운 개념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주어 진주어 거기에 나아가서 좀 더 변형되는 어떤 구문으로 쓰여 있을 때는 알아보기가,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드리면 우선 여기 3번에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그쵸, 투 동사 원형이 마치 명사처럼 바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으며 그래서 동사 앞에 이렇게 딱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앞선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투 동사 원형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다가는 s를 붙여야 된다, 여기까지도 설명을 좀 드렸다고. 그러면서 이 투 동사 원형은 해석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는 것은 마치 주어답게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건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투 동사 원형 주어는 흔히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바뀐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투 동사 원형 주어가 때로는 좀 더 길어서 이 투 동사 원형 자리에, 즉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때려버리고 동사에 s를 붙인 이 수로 동사를 그대로 쓴 뒤에 투 동사 원형은 뒤에다가 배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 동사 원형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훨씬 더 잘 쓰이더라,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변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개념,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가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냥 언어적으로만 다다다닥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 보통 이때 이 동사 있죠?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다? 비동사이며 뒤따라서는 주격보호가 나오는데 이 주격보호 자리에 난이도를 뜻하는 뭐 easy나 difficult와 같은 난이도를 뜻하는 그 형용사가 쓰이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to 동사 원형이 만약에 타동사라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겠니? 그치,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이때의 목적어가 가주어 이 자리를 꿰차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때의 동사, 그러니까 수로로 쓰여있는 이 동사가 비동사이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주격보호 자리에 쓰여있는 이 단어가 형용사인데 난이도나 어떤 가치 판단을 뜻하는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to 동사 원형의 동사 원형 자리에 적혀있는 이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따라 나오는 이 목적어는 바로 가주어 이 자리를 꿰차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인 그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 목적어, 그렇게 가주어 이 자리를 꿰차고 나간 이 목적어가 먼저 쓰이고요.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1번, 2번 조건, 즉 비동사와 주격보호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따라 남아있는 to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타동사인데 바로 뒤따라서는 목적어가 없게 된다까지 한번 챙겨가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구조,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조, 그리고 이 세 번째 구조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예문으로 또는 지문으로 문장으로 나왔다 하면은 해석을 좀 적절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3번부터 6번까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구조가 적절히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을 보고서 제가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To conserve energy is important. 굉장히 쉽죠? 여기 to부터 어디까지? 여기 에너지까지가 바로 이 문장 내 전체의 주어가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바로 is가 되는데 지금 여기 s가 붙어 있는 바, 즉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고? 그치, 하는 것은. 근데 무엇을 하는 거냐면 conserve, 보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is important, 뭐하다, 그쵸, 중요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to 동사 원형 주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어 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it, 가주어가 나왔고요. 뒤따라서 진주어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적응을 하신 단계 그 이후부터는 그치, 똑직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까지 한번 끊어서 해석을 해보라 말씀드렸죠. 해석은요, 그것은 중요하다 읽어주시고 반문해보라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그것은 중요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답해 주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to conserve 바로 보존하는 것은 무엇을?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5번 한번 볼게요. It is hard to conserve energy. 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뭡니까? 그것은 어렵다까지 한 번에 보이셔야 됩니다. 역시나 가주어, 비동사, 진주, 여기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데 근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3번 규칙이 발생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주격보호를 가만히 보면 난이도류 형용사가 딱 등장하는 경우에 바로 이 3번 규칙이 발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뭐가 보이냐면 난이도류 형용사, 이지의 반대말이죠. 어려운. 그죠? 난이도류 형용사 맞잖아. 이렇게 비동사의 그 주격보호 자리에 난이도류 형용사가 적혀 있고 따라 이 to 동사원형에서 즉 동사원형 자리에 쓰여 있는 동사가 타동사라면 그 목적어가 가주어 이 자리를 이렇게 꿰차고 나간다고요. 이게 6번 구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가주어 이 자리를 꿰차고 나가고 is hard 그러니까 비동사와 주격보호는 그대로 쓰죠. 그런 다음에 to 동사원형을 연이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conser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안 보이네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6번 해석 어떻게 하는데? 그치?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to 이하 부분이다. 별표를 좀 쳐드릴게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됐냐? 바로 에너지는 어렵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에너지는 어려운데 다음에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하기에로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최종 해석은 에너지는 어려운데 보존하기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빠르게 제가 3번부터 6번까지 쫙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언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곰곰이 한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데 근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그래서 에너지는 어렵다. 보존하기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밑에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동사원형 주어는 무슨 취급? 그치. 단수 취급하며 흔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이건데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편의상이 3번으로 적었던 그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은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이 정도로만 4번, 5번 정도로만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석을 해주고 내가 영작까지도 한번 해보자 정도로만 목표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 아무리 하면 그 목적어 자리도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도 명사 자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 to 동사원형이 딱 들어갈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타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한다면 흔히 제가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딱 쓰니까 삼형식까지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치. 목적어 두 개 치하는 사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5형식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 목적어에 관해서 좀 확장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변수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해드렸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5형식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장이 나오는 대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우선 7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ecided to stay at home because of the heavy rain 정도 되는데 they, 그치, 그들은 결정했다. 자, 타동사인데 잘 봐. 무언가를 결정하다, 결심하다 타동사잖아. 그런데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자리에 지금 to 동사원형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to 동사원형이 마치 지금 목적어, 즉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챙겨가 주시고 해석은요.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것을, 할 것을 결심했죠. 이거 의역하면 하기로 결심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하기로 결심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이 to 이하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decide의 목적어가 된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는데 to stay, 머무르기로 결심했죠. 얘는 지금 자동사.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수식어가 됩니다. 근데 어디? 그치. 집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정도로 읽어주시고 because of는 전치사죠. 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은 그쵸. 폭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최종 해석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죠. 머무르기로 결정했답니다. 왜냐하면은 폭우 때문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해보면 그치, 얘는 타동사. 그 뒤에 목적어. 이거 삼형식이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이게 중요하죠.
8번 구조가 금방 앞서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O형식, 즉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다 이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O형식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것을 O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타동사 뒤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그쵸 to 동사원형이 쓰이는 지금 이와 같은 이론을 배우고 있잖아. 이와 같은 개념을 배우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O형식 구조에서 이론상 to 동사원형이 이 목적어 자리에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to 동사원형 자체를 목적어 자리에다 고지고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마치 앞서서 가주어 진주어처럼 가목적어 it을 때려버리고 to 동사원형 우리가 쓰고 싶은 즉 목적어 자리에 쓰고 싶은 이 to 동사원형을 뒤에다가 때려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졸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요. 주어, 타동사,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고 진목적어가 뒤에 딱 배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조 자체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쓴다라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정작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보고 해석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도 좀 꼼꼼히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언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I think it necessary to tell the truth 정도가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됐죠? 자 여기서 think는 좀 정리를 할게요. 네, think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 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꼼꼼히 좀 표기를 해드리면 it이 목적어고요. necessary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자 근데 그치 이 it은 가 목적어 그러면 뒤따라서 이 to 이하는 그치 진 목적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배웠잖아. 그거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치? 내가 자문해보라 또는 반문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9번도 보이십니까? 가, 목적어, to 이하가 쭉 가서 진 목적어 바로 보이셔야 되고 동시에 여기 있는 impossible 있죠? 이 impossible은 목적격 보호가 된다. 여기까지도 꼭 좀 챙겨가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find 뜻 알려드릴게요. 목적어 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알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았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to carry 바로 여기서 운반하다 뜻입니다. carry는 운반하다. 근데 무엇을? that large box 그 큰 상자가 되겠죠. 그 큰 상자를 운반하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알았다고요.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 지금 by oneself 나왔는데 스스로 혼자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편의상은 여기 있는 by herself 자체를 수식어 표시를 좀 해주시고 스스로 혼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해석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알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큰 박스를 옮기는 것이 근데 누구 혼자? 그쵸. 그녀 혼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O형식 구조의 to 동사원형 목적어 O형식 구조에서 이 to 동사원형 목적어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조는 선택의 문제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그 실제 주어 자리에 to 동사원형 써줘도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러니까 O형식 구조에서의 to 동사원형은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만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챙겨가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번 뭡니까? 비동사 뒤 그 주격보호 자리에 to 동사원형을 쓰는 것.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나와 있을 때 비동사 뒤에 to 동사원형을 쓰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 형사 쓰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론상 마치 이 명사처럼
to 동사원형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그치 고지고대로 해석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o 동사원형 명사처럼 해석할 때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과 일반적인 비동사의 뜻, 이다의 뜻을 이어서 좀 읽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읽어주신다고요. 그래서 10번 문장 한번 읽어보면 My ambition, 나의 야망은 was 뭐뭐였다. 뭐였냐면은 to retire 보이십니까? retire가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은퇴하는 것이었다. 되었죠? 그래서 내 야망은 나의 희망이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은퇴하는 것이었어. 근데 언제냐면 at 30.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0살. 그냥 남자분들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계시는 남자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 20살 되면은 대학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전역하면은 대충 한 22살 되고요. 4년 정도 이제 하게 되면은 공부하겠죠. 대학에서 그러면 26 정도 됩니다. 조금 느리신 분들은 뭐 휴학도 잠깐 이렇게 엇나가고 하다 보면은 27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죠? 그런데 30에 은퇴하는 것이 내 야망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27부터 30까지 무조건 이 기간 내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0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My ambition. 나의 야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은퇴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30해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 11번. Your task is to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욕 아닙니다. 잘 좀 봐주시고 Your task, 당신의 임무는 너의 임무는 is, 이다. 보이십니까? to부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즉 being seen까지가 바로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치 get across, get across는 건너가다 뜻입니다. 근데 어디를? river, 강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좀 읽어드리면 당신의, 너의 임무는 뭐냐면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without ing.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 하면서도 이 표현을 좀 잠시 외우긴 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좀 외울게요. 뭡니까? without ing라고 얘기를 한다면 ing 하지 않고서 이 정도로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편의상 한번 적어만 드릴게요. 이때 ing는 동명사다. 이때 ing는 동명사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동명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be, pp, 수동태로 적혀 있죠. 그래서 목격되지 않고서 다시 한 번 더 목격당하지 않고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당신, 여기서 이 당신은 간첩이나 스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스파이 입장에서는 즉 당신의 임무, 스파이인 너의 임무는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것인데 목격되지 않고 목격당하지 않고 바로 강을 조용히 건너는 것이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격보 자리에 to 동사원이 쓰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흔히 비동사 플러스 to 동사원형은 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인트 체크업 49입니다. 각각 이 A, B, C에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It takes an exceptional parent coping with a child like that 정도가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it 여기서 it은 가주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주어 나와야겠죠. 앞서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쓸 때는 ing를 쓰기보다는 to 동사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맞다 이거죠. to cope라고요. 됐죠? 나중에도 계속 수차례 한번 다루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to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니 또는요 ing를 적어야 되니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 우선 이때 ing는 뭐냐면 우리가 동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드리면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는 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는 잘 쓰지 않는다. 물론 쓰는 경우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 쓴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편이 좀 편하다 이겁니다. 여튼 여기에서는 to cope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to 동사원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다 이거죠.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그것은 자 여기서 take는요 여러 가지 뜻이 참으로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need의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needs가 되겠죠. 뜻은 뭐냐면 필요로 하다. 타동사요. 무언가를, 누군가를 필요로 하다인데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an exceptional parent까지가 목적어. 자, 여기서 이 가주어가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리면 그것은 필요로 한다. 정말로 독보적인, 뛰어난 뜻입니다. 뛰어난 부모를 필요로 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뛰어난 부모를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게 뭡니까? cope with는 다루다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 다루다. 목적어를 다루다 정도의 뜻인데 바로 다루는 것은
근데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a child, 어떤 아이가 되는데 like that, 그와 같은 아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요. 코프 with를 하나의 편의상 타동사로 본다면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a child가 되고요. like that은 앞에 있는 child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것은 정말로 뛰어난 부모 하나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와 같은 아이를 다루는 것은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에 B번. We didn't expect hearing good news from him so soon 정도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이면 안 돼요. 그럼 뭘 쓰는 게 맞냐? to hear를 쓰는 게 맞다 이거죠. 자, 다시 역시나 여기서도 ing를 써야 되냐 to 동사원형을 써야 되냐 묻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expect라는 동사는 to와 함께 씁니다. 우리가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동명사 배우다 보면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expect to를 외워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은요. 할 것을 기대하다. expect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to 이하는 목적으로 쓰여있는 투부정사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것을, 할 것을 기대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부터 천천히 분석하고 해석을 좀 해드리면 우리는 기대치 않았다가 되겠죠. 근데 뭐 할 것을 기대치 않았냐면 바로 hear, 들을 것을,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을 기대치는 않았어. 근데 누구로부터냐면은 그로부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토록 빨리. 야, 그토록 빨리 그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은 몰랐는걸? 이 정도의 의미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대치 않았어. 바로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기대치 않았다고요. 바로 그로부터 그토록 빨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가 빨리 성공을 좀 했나 봅니다. 자, 다음에 C번. He thought them right to resign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정도가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틀렸죠.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think라는 동사 있죠. 얘는 일단 오형식 동사로 쓰인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결론과적으로는 여기 to부터 어디까지? election까지가 진 목적어거든요. 됐죠? 그럼 뭘 써야 되니? 그치, 가목적어 써야지. 즉, 가목적어는 it을 써야 되지 them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때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다. 챙겨와 주시고 여기 지금 사이에 있는 right 있죠? 얘는 목적격 보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직하는 것, 퇴임하는 것. 퇴임하는 것이 resign 뜻이 뭐냐면은 퇴임하다, 사직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즉각 사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after 뭐뭐 이후에 전치사입니다. the election 선거라는 목적어죠. 그래서 선거 직후에가 되겠죠. 그대로 한번 다시 해석해드리면 그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퇴임하는 것이 선거 직후에 정도의 뜻입니다. 아무래도 그 후보자가 무리를 좀 일으켰겠죠. 그래서 당선된다 손 치더라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퇴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One of the secrets of life is to keep our intellectual curiosity acute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원이 주어죠. 주어고 여기 지금 of, 그러니까 one of 할 때 이 of는요 중에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뭐 중에서냐면은 the secret까지가 목적어인데 비밀들이 되겠죠. 무엇의 비밀? 삶의 비밀이 되겠죠. 삶의 비밀. 그래서 삶의 비밀들 중에서 하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 그 비밀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is, 자, 비동사 나오고요. 뒤따라서 to 동사원형 보이십니까? 해석은 하는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keep의 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약간 눈을 동그랗게 미쳤네. 아무튼 여기에서 목적어 을을 목적어 하게 유지시키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시키다라는 말 자체를 여기 to 동사원형에 걸어가지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는 our intellectual curiosity까지가 되고요. acute가 목적 보호입니다. 자, 최종 해석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acute는 날카로운 뜻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날카롭게. 최종 해석 다시 한 번 더. 바로 하는 것인데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이다. 되었죠? 최종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비밀들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 자체를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식욕도 있고 그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인 욕구도 저는 제4의 욕구가 있다면 지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적 호기심이라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아무렴 정말로 이 어린아이가 혼자 놔두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 가려고 하잖아. 저기에는 무엇이 있고 이해됐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막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인간한테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지적 욕구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굉장히 날카롭게, 굉장히 예민하게끔 그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비밀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적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죽일 것이 아니고 살려내라. 굉장히 날카롭게, 예민하게 잘 들도록 만들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적 욕구가 있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렴 많이 아는 것들은 복잡하죠. 많이 알게 되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하면은 정말로 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알려고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이 정도로 뭐 긍정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